남자들이면 학창시절 한 번씩 따라해보았을 프로레슬링 경기, 화려한 퍼포먼스와 기술력, 선수 간 치열한 프로모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면 아무리 각본이 있다고 해도 프로레슬링의 매력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프로레슬링의 전성기를 누리며 온 국민이 열광했고 2000년대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WWE가 방영되면서 당시 학교에선 프로레슬링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을 만큼 프로레슬링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프로레슬링 경기가 북한에서 진행된다면 이 왜 되노? 너무 뜬금없는 거 아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Collision in Korea, 한국에서의 격돌이라는 제목을 달고 말이죠. 북한에서 일본과 미국 레슬링 선수들이 맞붙은 황당하고도 믿기 힘든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맞나 이거? 왜 댕기고? 이 사실을 알기 위해 1995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 안토니오 이노키입니다. 안토니오 이노키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역도산의 수제자 중 한 명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는 40대에 스포츠 평화당을 창당하여 일본의 참의원이 됩니다. 그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에도 일본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이라크의 인질로 잡히자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라크의 나라가 스포츠와 평화의 재전을 사비까지 들어서 개최합니다. 대회 이후 인질들은 모두 석방되었죠.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안토니오 이노키는 자신의 신념을 북한에도 펼쳐보이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승인 역도산이 함경남도 출신인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회를 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 혼자서는 무리가 있어 보였던 이노키는 미국의 한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릭 비숍. 세계적으로 유명한 WWE가 출범하기 전 미국에서는 두 단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사로 사라진 에릭 비숍이 이끈 WCW와 빈스 맥맨이 이끌고 있는 WWF,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두 브랜드 간 대립은 팽팽하였으나 WWF의 점유율이나 인기가 더 높은 상태였죠. 이때 고민에 빠진 에릭 비숍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북한에서 프로레슬링을 개최하고 싶은데 한번 가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생소한 북한에서 프로레슬링을 개최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릭 비숍은 마케팅 측면에서 인기를 끌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WWF를 따라잡을 방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북한에서 경기를 할 것이라면 당시 유명하고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올타임 레전드 릭 플레어를 메인 이벤트 선수로 출전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무하마드 알리도 함께 북한에 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뭐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해도 북한에서 받아줄 리가 있어? 응, 있어. 당연히 북한에서 받아줘버린. 당시 북한의 상황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1994년 북한 초대 권력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죽고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승계받아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제 막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강인함과 외교 인맥 등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들어온 안토니오 이노키의 제안은 아주 솔깃했습니다.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핑퐁 외교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김정일은 경기 개최를 받아버린. 그 결과 1995년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이라는 제목으로 평양 릉나도 경기장에서 2일간 개최됩니다. 첫날에는 15만 명, 둘째 날에 19만 명의 관중을 모음으로써 세계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다 관람객 기록을 쓴 이 경기. 과연 관중들과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경기는 WCW 소속 선수들과 NJPW 선수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출전하였고 여성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크리스 베나, 로드 워리어 호크, 하시모토 신야, 불 나카노 등의 선수들이 경기를 가졌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했습니다. 당시 관중들의 복장 차림을 보면은 대부분 정장 차림이었고 한쪽에는 무용 단원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선영이나 악역 선수에 대한 한호나 야유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중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동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싸늘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찾아온 이날의 메인 이벤트 매치, 릭 플레어와 안토니오 이노키의 경기. 릭 플레어가 입장했을 때도 역시 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까지 들어서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립니다. 그때 선수들을 놀래게 한 것은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의 기술과 퍼포먼스에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북한이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는 고 역도산의 수제자였고 노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미국인을 때려 눕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이후에 릭 플레어는 북한 경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기는 매우 당스럽고 급이 난다. 그도 그럴 것이 가뜩이나 릭 플레어와 선수들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당국에서는 선수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해갖고 일행들을 여러 호텔로 분산시키며 북한 안내원이 항상 동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싸늘한 관중들의 반응과 본인이 입장했을 때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릭 플레어가 겁이 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린 컬리전 오브 코리아, 한국에서의 격돌 경기가 끝난 후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간 WCW 선수들과 에릭 비숍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WCW는 WWF에 합병되어 지금의 WWE가 탄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에도 방북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토니오 이노키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핑퐁 외교를 기대했으나 두드러진 효과는 없었고 대신 대북 선전에 릭 플레어를 활용했습니다. 릭 플레어는 경기가 끝나고도 사흘이나 더 붙잡아두고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북한이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좋은 평을 남기길 바라고 결국 릭 플레어는 김일성이 북한 주민의 행복과 번영,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릭 플레어의 발언은 아직도 북한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일본과 미국의 프로레슬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스포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